안녕하세요. 4월 18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돈입니다. 오늘은요, 오늘이 아니죠. 어제 방송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장은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미국 장이 열려봐야지 안다. 부활절 때문에 쉬었죠. 오늘은 유럽이 쉬고 있습니다. 유럽은 의미 없죠. 그래가지고 미국 장이 열려서 특히 나스닥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미국장이 열리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우리 장 같은 경우는요, 오늘 그냥 소폭 상승. 시작할 때는 대략, 한 0.5% 정도 빠졌었죠. 보시면, 그냥 뭐 제 예상이 맞죠? 요 라인 뚫고 나가기 힘들다. 요 밑에는 2600포인트 대기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진짜 우리가 모르는 아주 커다란 악재 아니면 알면서도 위중한 악재. 이거 진짜 심각하다.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 위축이 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라고 한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뭐 펀드라든지 헤지 펀드라든지 아주 그냥 거대 자금을 움직이는 그런 기관들이 움직이겠죠. 그때 막 신흥국에서 여기저기서 돈 빼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작살 나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라인 뚫어가지고 2600이 아니라 2500, 2400, 2000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런 이슈가 아니고 지금처럼 나온 이슈들을 잘 방어를 하고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밑에는 다 매수대기 자금인 거예요.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장 시작할 때는 많이 좀 밀리는 것 같았어요. 같았는데 장이 흐르면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올라가도 좀 지저분하게 올라가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저는 이제 그 무포로 있다가 오늘 레버리지를 아주 소량을 매집을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집을 했어요. 만약 오늘 나스닥이 어, 장이 좋았다. 그래가지고 나스닥에 양봉이 하나 딱 쓴다 그러면 내일도 우리 양봉이 하나 딱 쓰겠죠. 그죠? 양봉이 이렇게 하나 쓰겠죠. 모양 좋죠. 그렇다 그러면 뭔가요? 뭐 그냥 갈 수 있다. 날아갈 수 있다. 최소한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그렇게 쭉 갈 수 있겠죠. 그죠? 사실 지금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뉴스라든지 차트라든지 어떤 거를 보더라도 곧버스가 맞아요. 근데 곧버스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쉬는 구간이 아닌가. 그리고 차트를 가만히 봤을 때, 뭐 아무리 악재가 많이 나온다 그래도 주가는 그렇게 크게 뭐 무너지면서 빠지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이런 큰 박스권, 이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코스피 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은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군요. 바닥은 대략 왜 3자가 나왔을까요? 2,700. 그죠? 그 위로 뭐 한 2,000, 한 2,800? 이 정도 될까요? 2,800? 그리고 전 라인을 뚫고 나간다 그러면 대략 뭐 2,900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예상을 해봐도 돼요. 근데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나요, 지금? 중국 지금 작살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에 원유, 유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다음 달에 금리 인상. 다음 달 초죠, 5월 4일, 5일.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특히 우리나라는 신흥국인데. 이런 거 예상을 한번 해보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실 뭐 레버리지도 그렇게 먹을 건 없는데 곧버스보다는 낫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된다. 항생지수죠. 지금 중국에서 아주 약간의 호재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따가 뉴스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중국은 믿을 수가 없죠. 공산당은 믿으면 안 된다. 어떤 지표는 공산당을 믿으면 안 된다. 중국도 그냥 그저 그랬다. 그죠? 중국도 그저 그랬다. 그죠? 중국 항생도 그저 그랬다. 중국도 희한하게 요 라인을 타고 나오죠. 좀 확대를 해볼게요. 희한합니다. 네. 그냥 임의로 그린 거예요. 어떠한 전에 그 매물대라든지 반등했던 구간들 그런 거에서 그냥 임의로 그렸는데 그런 거를 타고 나와요.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뭐 이름을 붙이자 그러면 그냥 제가 이제 봤을 때 그냥 감으로 그리는 건데 그냥 뭐 어떠한 심리적 저항선 이게 만약에 뚫고 내려올 때 이런 양 음봉으로 뚫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심리가 완전 무너졌다. 곧버스. 그죠? 근데 거꾸로 이런 라인을
커다란 양봉으로 이렇게 뚝 뚫고 올라간다. 이 정도 되는 양봉으로 뚝 뚫고 올라간다. 뭐 여기서 양봉이 이렇게 뚫고 올라갔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레버리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냥 요 라인은 제가 임의대로 그린 거예요. 중국 아시아 증시는 별거 없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저번 방송에서 그 말씀드렸던 게 제2의 세계의 공장, 제2의 생산 공장들이 있는 베트남 주시해야 된다. 그죠? 베트남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 딱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 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대략 1.7% 빠지면서 무너졌다. 커다란 음봉을 내면서 무너졌다.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뭐 베트남에 투자를 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 그러면 중국이 일단은 무너져야 돼요. 근데 중국은 공산다. 그죠? 그거에 반한 베트남은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오늘 요 문제 때문에 요게 무너지는 걸 보고 이제 베트남에 대한 유튜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거든요. 베트남은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봉쇄됐던 거를 많이 풀었어요. 다낭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에 다낭 얘기가 나오는데 다낭에서 이제 규제를 완화했다. 그리고 여행객들을 많이 불러들이고 있다. 언제 그 여행객들이 꽉꽉 채워가지고 관광 산업이 흥할지 모르는데 그런 뉴스까지 나왔는데 중국이 베트남이 주저앉았다? 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죠?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스태그플레이션. 그죠? 그래서 베트남은 계속해서 주시해서 볼 것이다. 주도는 베트남을 볼 것이다. 차트가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요. 위험 구간까지 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위험 구간까지 갔습니다. 먼저 번에 1240원대까지 갔었죠. 이렇게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죠? 환율이 계속 오늘도 상승을 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 좋은데 의외로 잘 버티고 있다. 환율이 안 좋은데 버티다가 오늘 만약에 미국이 작살이 났다 그러면 내일은 더 작살이 난다. 그러면 저는 레버리지에 소량 투자한 거를 빨리 회수를 해야겠죠. 그러면서 곧버스에 다시 한번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이 무너지고 환율이 이 정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 곧버스죠.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다. 달러 지수 계속 100이다. 중국 그저 그렇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2.86까지 올라갔다. 이 말씀을 드렸죠. 미국 금리 인상, 금리요. 0.5%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 무슨 뭐 0.5%가 몇 프로다 얘기를 하는데 대략 지금 배팅 할 때는 0.5%가 대략 한 66% 정도 나오고 있어요. 월가의 배팅가들의 그 배팅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요. 0.5% 그리고 QT 그죠? QT라는 단어 950억 불. 근데 처음에는 950억 불에서 시작을 안 하겠죠. 첫 달이니까 대략 한 300에서 400억 불. 그죠? 그렇다 그러면 5월 4일 날, 5일 날 맞나요? 3일 날, 4일 날인가요? 하여튼 그때 FOMC를 하는데 그때 0.5%를 올리고 QT를 얼마큼 하겠다 요런 멘트가 나왔다 그러면 성공.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니까. 이 악재가 벌써 주가에 다 녹아들었어요. 지금 언론에서는 막 이거 나왔다 큰일 났다 하는데 벌써 주가에 다 녹아 들어가지고 금리는 이상이 없어요. 금리는 0.5가 아니라 0.75가 되면 작살나는 거예요. 아니면 0.25가 되면 작살나는 거예요. 이거는 경기가 안 좋은 거. 이거는 인플레가 너무 심한 거. 그죠? 완전 빅스텝이 아니라 이거는 엄청난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우리는 0.5%만 올라가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주가를 봤을 때는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다들 아시듯이 그렇게 났다. 항생, 중국 요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 일본이 좀 많이 떨어졌다. 오늘 BOJ에서 뉴스가 있었거든요. 이따가 그거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금값이 올라간다. 금값이 여지까지 꿈쩍 안 했는데 금값이 올라간다. 뒤에 차트가 나올 거예요. 안전자산. 그죠? 금값은 안전자산. 드디어 안전자산이 움직였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예상해 볼 수 있죠. 구리 가격, 철광석, 다 높다. 기름값은 오늘 저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름값은 100불. 그죠? 우리가 100불에서 무조건 기름값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100불 미만으로 떨어지면 다시 치고 올라가고,
100불 위로 치고 올라가면 다시 치고 내려올 겁니다. 무조건 100불. 천연가스가 7.5불인데 위험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천연가스가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러시아에서 그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건지 이건 모르겠어요. 이걸 어디서 좀 저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저는 뭐 계속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 환율에 대해서 엔화에 대해서 BOJ에서 BOJ 총재인가요? 이따 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다른 건 별 볼일 없다. 그리고 이런 거는 어제 다 했다. 유럽은 지금 장이 안 열리고 있죠. 유럽 장은 오늘이 부활절이죠. 그래서 안 열린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1분기 GDP가요. 4.4% 전망을 했는데 연간 5.5% 성장을 한다. 빨간불이다. 좋다. 5.5% 안팎을 달성할 것 같다. 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공산당. 그죠? 공산당. 공산당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상해 종합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오 맞나 보다. 근데 상승을 안 했죠? 에이 공산당. 얘들 샤킹 쳤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전에 방송을 보면서 그 캡처해 놓은 거예요. 여기 이제 뭐 라이센스 문제가 된다 그러면 뭐 알아서들 하세요. 뭐 구독자도 없는데. 여기 신흥국 신흥국 위기가 있는 나라들 아니면 그 물가 상승률 때문에 위기가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런 걸 한번 보시면 자 쿠바, 베네수엘라는 지금은 기름을 막 수출하고 있죠. 미국 덕에.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뭐 그나마 버틸 수가 있다. 쿠바,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 스페인, 레바논, 이집트, 수단, 이라크,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그죠? 여기서 한두 개씩 막 터져 나오죠. 벌써 2개 나라가 IMF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고요. 적어도 규모가 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한번 터졌다 그러면 작살이 나겠죠. 신흥국 항상 주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신흥국 계속 주시를 하잖아요. 그죠? 칠레, 브라질, 멕시코, 페루, 우루과이, 스리랑카, 터키, 예멘, 이집트, 레바논,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그죠? 그리고 물가가 너무 상승해서 항의 시위하는 게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페루 이런 데서 하고 스리랑카에서는 난리 났죠. 그리고 곡물 가격이 올라가요. 밀 가격이 30%가 넘게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중동하고 동아프리카에서는 그 식량난이 일어난다. 그리고 기아가 급증하고 있다. 신흥국 위기가 전파가 되는지 항상 보셔야 되고요. 이란 핵합의 복원 회담이 마무리 단계에서 교착 상태가 됐다. 그러면서 이란이 이스라엘한테 경고를 알렸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 보면요. 과거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모로코, 이집트가 회담 끝에 중동 내 반 이란 온건 연대를 공식화했다. 그죠? 다 이란을 싫어하는 나라.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싫고 이란이 군대를 유지하는 것도 싫은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지금 미국의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이란하고 별로 그렇게 핵 협상이 잘 안 된다. 이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뭐 이런 게 빨리빨리 해결이 돼야지 기름이 공급량이 많아져가지고 유가가 좀 떨어질 텐데 그게 안 된다.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힘들다. 요런 뉴스입니다. 요것만 봐서는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나 그러는데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면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죠? 미국이 왜 이란하고 핵 협상을 하는지 그것도 아는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 상하이 중첩 상하이에 있는 공장들을 가동을 추진한다. 근데 녹록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도 뉴스는 좋은 뉴스. 그리고 중국 장충시 공장 가동률이 50% 회복했다는 뉴스. 그죠? 그리고 리비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무슨 뭐 무장단체도 아닌 뭐 몇몇들이 들어가가지고 뭘 해가지고 기름값이 113달러까지 올라갔다는 뉴스. 하여튼 어디서 조금만 삐걱대고 공급에 약간의 문제만 생긴다 그러면 기름값은 치고 올라간다. 그죠? 그리고 중국 문제 때문에 기름값은 떨어졌었다. 그죠? 몇 가지 단어들만 우리가 유출을 해가지고 그것만 계속해서 본다 그러면
어떠한 뉴스라든지 어떠한 기사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할 때, 이럴 때 그 단어들이 쏙쏙 들어오게 돼요.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단어들은 코로나, 변이, 그죠? 변이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그죠? 그리고 그걸 이따가 한번 정리해드리고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요. BOJ 총재의 입장 변화, 엔화 약세 부정적 영향도 점검해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 뉴스는 왜 이거를 캡처를 했냐면 BOJ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작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본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미국 금리는 같이 올라갑니다. 그게 연결이 돼 있대요. 뭐 채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디테일한 건 몰라요. 그래서 일본 금리 BOJ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금리를 올리는지. 아니 환율이 125에 여기 지금 나오는 오늘 126엔이었거든요. 환율이 이 정도 높다 그러면요, 당연히 금리 올려야죠. 그죠? 안 올려요. 환율이 130엔 넘어갈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건 기업한테는 좋은데 사실 일본 경제적으로는 별로 안 좋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BOJ 금리 이거는 우리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일본은행 총재가 나와서 한마디 했다.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EU 가입 문서 제출을 했다. 그죠? 가입을 시켜주겠다. 빨리 해주겠다. 특혜를 주겠다 하는데 6월에 후보국 지위를 준대요. 푸틴은 5월 9일까지 모든 전쟁을 끝내라고 명령을 해놓고 전승기념일에 자기 이제 퍼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이런 명령까지 내려놨는데 6월 이거는 샤킹.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정치인들은요 자기네들 피하라느라고 바빠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주면서 이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을 이용하는 이 유럽 정치인들, 특히 미국 나쁜 놈들이에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1분기 GDP 성장률이요 4.8%. 그죠? 예상치가 4.4%였는데 4.8%. 굉장히 좋죠? 아까 전에 GDP 그 얘기인가요? 5.5%? 어쩌고 1분기 4.8% 해가지고 좋았다. 이제 5.5% 가능성 있다? 그 얘기죠. 그죠? 근데 주가에는 영향이 없었다. 같은 기사가 두 번이 나왔네요. 그리고 유럽 4개국이요. 4개국이 어딜까요? 여기 있네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빼고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의 가스, 원유를 마구잡이로 갖다 쓰는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유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니까 대략 110조 원을 들여가지고 기름값 보조를 해주겠다. 그죠? 근데 이건 돈을 푸는 거잖아.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인데. 이게 무엇을 뜻한다? 유럽은 작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기사가 여기서 끝났네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해야 할 거는 오늘은 미국장 보고 내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뉴스를 보면서 신흥국 얘기, 인플레이션 얘기, 그죠? 그리고 코로나 변이 나왔죠? 변이가 두 개가 더 나왔습니다. 그 이름이 있는데 안 적어놨네요. 이름을 안 적어놨네.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 변이도 그렇게 치명적인 변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확진자가 좀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이 얘기, 특히 이제 연준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어떠한 발언을 하는지 그런 거, 그리고 러시아, 그죠? EU 가지고 계속 러시아를 자극하는데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주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레버리지에 발을 살짝 담그고 그 다음에 2600선에서는 매물대가 많다. 그리고 큰 이슈가 나와서 2600선이 무너진다 그러면 그 밑으로는 한두 끝도 없이 내려갈 수 있겠다. 그때는 고퍼스 올인이죠. 그래가지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 방송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